네, 이 프로젝트는 제목은 DR 콩고 국립박물관이고요. 코이카에서 DR 콩고에 지원을 해서 박물관의 어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운영 계획까지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박물관 설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아주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고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연구까지 하는 국립박물관의 그런 역할을 해야 돼서 작지만 큰 박물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을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부풀리는 작업. 국립박물관이니까 한국에 어디 있어도 관계없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문양,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열대기후의 특성이 갖는 그런 굉장히 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늘을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그 현상 설계 당시에는 아주 고급 기술을 쓴 그런 이중 외피의 지붕, 자연환기를 이용하고 한 부분을 기획했었고요.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채광창이 거기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운영이 계속 가능하도록 전시장에 측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침 자체가 필로티 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지어지는 문화공간인데 한 200평, 300평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전시장이. 전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 전시장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필로티하고 사실 회랑은 건축적으로 다릅니다. 법적인 해석은 다르지만 그 면적을 끌고 와가지고 만드는 아이디어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회랑 부분이 이 박물관을 굉장히 특징 짓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의 재료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생각은 낮은 기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주 재료를 전부 한국에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똘은 있겠지, 최소한.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벽돌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인방에 한 1m씩은 버틸 수 있을 테니까 외관을 만들게 된 그 기초가 됐던 거고요. 누가 이걸 시공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콘크리트 수지라든지 아니면 그 벽돌 자체의 질감이든지 쌓는 그런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친 건축을 예상했는데 국내 그 훌륭한 시공진이 나가가지고 현지인을 데리고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첫 번째 이제 문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이 나라 특성이 이제 여러 부족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통합의 메시지를 어디서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회랑 입구 부분에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들어갈 때 나갈 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 박물관만 갖고 있는 건축적으로 특별한 부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 사무실에서는 가로로 된 그 보가 꼭 지나가야 된다는 멘트를 계속 주고 그 한 줄기 빛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해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국립박물관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조그맣지만 그 나라의 어떤 무언가를 담아야 된다라는 중압감, 그 나라가 어떤지는 잘 모르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라는 중압감이 뭐냐면은 도면으로 모든 걸 갖다가 전달을 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이 건물이 이렇게 중정도 좀 있고 면이 많습니다. 빠지는 면이 없게 전체 전개도를 다 그렸어요. 지어진 걸 보면은 사실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 사실은 설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는 힘든 만큼 뭐 얻는 게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지만 굉장히 기능이 우선시되고 그게 짜여져서 굉장히 압박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아주 어린 사람부터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물관.